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기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저희 세계를 만날 시간 나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죠. 네,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잔 오네기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메스템의 오네기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네. 우리 수잔 머리 스타일이 조금 더 멋져졌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그냥 하고 머리 안 자른 것 왔는데 같은데요? 머리 안 자른 것 같은데. 머리 약간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냅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뭐 이렇게 네. 청취율 조사 뭐 애청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커피 쿠폰 드린 이벤트를 지난주에 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세만시 애청한다고 보내주시면서 수요일 코너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날이 아주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예. 다니엘하고 럭키 씨 나올 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오늘은 오네게 씨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고. 럭키 형이 상처받았는데 럭키 형이 상처받았어. 어떡하겠니? 오네게 씨는 언제 나오시나요? 라고 그때 문자가 와서 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지금 보고 아니, 계시죠? 알려주면 좀 사람들. 그렇고 그래도 약간 설렘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언젠간 나오겠죠, 나오겠죠 하고. 계속 그렇죠. 보게. 네, 격주로 지금 요 두 분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다니엘 럭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수요일에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들어주시면 또 네, 우리 많이 오네게 씨, 사랑해주세요. 수잔 씨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경 없는 토론 저희가 좀 재밌게 토론을 이어가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 최근 1주년을 맞았는데요. 과연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졌을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요. 10명 중 7명은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45.4%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방치법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처벌하고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세만시의 귀여운 대학생 인턴 안소현 학생이 와, 토론 주제를 한번 직접 박수 줘야 될 것 읽어줬습니다. 같아요. 아우. 정말 아주 진짜 아나운서인 줄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갑자기 왜 이게 여성 목소리가 나오죠? 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니 네. 지난주에 국경 없는 토론 할 때도 이제 주제 인서트 녹음을 우리 안소연 학생한테 시켰어요. 근데 너무 잘해서 정말. 이번 주에도 또 시켰습니다. 한 2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자리가 긴장하셔야겠어요. 약간, 네, 우리 소연 학생이 아나운서를 꿈꾸고 오. 있어서 네, 제 후배로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 네. 아주 네, 그런 생각이 응원합니다. 들면서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 주제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이제 시행 벌써 1년이 됐고요.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변화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법 시행에서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다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 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정의부터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 네. 텐데 두 분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바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직장이라는 곳에서는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이제 가끔씩은 일을 안 하고 싶고 뭐 모든 게 되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렇죠. 그 그런 사람들이야 일들도 다 있지만 그렇죠. 그냥 그래도 저는 약간 그 계약서에 있는 그런 지시해돼 있는 그런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저한테 아. 오게 되면은 그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협의해 왔던 거에 대해서 네.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좀 괴롭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법적으로 다가오시네요. 저는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자면 감정적인 네,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대놓고 막 신체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을 오히려 그 정신적으로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신체 공격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수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 업무를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퇴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일반적으로 왕따를 시킨다거나 뭐 무시를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근데 솔직히 요즘은 이제 법이 잘 돼 있어서 폭언을 막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것도 막 약간 돌려까기라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도 약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생활 침해까지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내 프라이버시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일을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많이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괴롭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범위예요. 그렇죠. 네. 네, 많이 그러니까 포함이 나에게 됩니다. 주어진 업무 이외의 일들을 뭔가 추가적으로 더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내가 지금 이 부서에 있는데 전혀 이 부서랑은 상관이 없는 맞아요. 관련성이 업무. 전혀 없는 네. 업무를 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네. 약간 외국인들한테는 네. 약간 좀 근로자들이 이제 많잖아요.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많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괴롭힘은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급여를 제대로 안 나오거나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것들도 되게 지급을 많다고 안 합니다. 해줘. 예. 네. 지급을 안 해주는 것들도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뭐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네팔 커뮤니티에도 근로자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얘기 나오는 것들이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뭐 한꺼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뭐 그런 이민자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근로 계약에 대해서 막 그렇죠. 많이들 모르고 아니면 정말 그냥 근로 사인할 계약 때도 그냥 사인할 때가 그렇게 많아서 피해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노동법 자체에 노동법 위반되는 자체가 일들이죠. 위반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명확히 법에 명시된 용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와하라라고 표현을 한대요. 파워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파워 하래스먼트를 일본식으로 파와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네. 카자흐스탄이나 네팔에서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나요? 저는 이제 뭐 네팔에 그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런 네. 거는 없고요. 그냥 뭐 법에 대해서는 좀 언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제가 이게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인해서 좀 자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텔레하라 또는 리모하라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그래요? 텔레워크하고 하라스멘트에 텔레하라. 텔레하라. 네, 그 다음에 리모트하고 하라스멘트에 리모하라. 이렇게 한국에서는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는 그런 영어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이후로 새롭게 변화된 네. 거나 네. 등장한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나 뭐 온라인으로 근무를 하거나 뭐 화상으로 회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네, 그런 네. 직장의 네. 그런 갑질 논란이 아직도 온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세계죠. 근데 뭐 놀랍죠. 놀랍고 다른 네. 양상으로 뭔가. 예. 근데 네. 저는 그냥 이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530명 정도의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네. 47% 정도의 사람들은
이게 매우 그렇다라는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실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제 이 자택근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따로 또 이제 법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고민들도 그렇죠.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 이제 범위가 달라져야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네. 카자흐스탄은 뭐 특징 그런 용어는 없고요. 네. 일단 대부분이 부당 대우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부당 써요. 대우. 부당 대우. 뭐 네. 부당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상사로부터 정말 뭐 적절하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약간 부당 대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약간 성격상 좀 강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직장 내 아무리 상사라 그러더라도 만약에 나의 그런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잘 안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부당 대우 아니면 이제 상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상사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제 내가 좀 괴롭힘 당했다라고 말하지 막 약간 폭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폭언과 모욕이 가장 많았대요. 네. 그걸 이제 폭언, 가장 많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뭐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받는다거나 네. 부당 인사 그리고 따돌림, 험담, 차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카자흐스탄, 네팔에서는 뭐 아까 카자흐스탄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유형이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약간 인센티브 제도가 약간 좀 많고, 그리고 약간 그 뭐 이달에 뭐 우수 사원 약간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진짜 부당 많아요. 대우, 예. 네. 아니면 이제 상사들의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진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약간 진척에게 더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어떤 네. 일을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때 이제 맞습니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월급을 제때 안 줬을 때 특히 이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직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업도 자주 하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그리고 맞아요.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그렇게 뭐 이제 권력을 좀 자랑하면서 그런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오네기 씨와 비슷한 경우예요. 저보다는 이제 제 네팔에 있는 그 첫째 여동생이 승무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승진을 못해서 네. 자기보다 밑에 이제 좀 늦게 오는 친구가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갑질 논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직장을 퇴사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그냥 그쵸.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팔에 그러면 있는 친구들 중에 일반적인 뭐 일을 하거나 회사 다니는 네.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은 그럼 회사 다닐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뭐 친구들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안 하니까 그런가요? 많이 어울리려고 하고 뭐 이제 남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자들 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약간 좀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친구들이 조금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는 눈부터라든지 아니면은 상사가 좀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 보이는 것들이 뭐 또 네. 네팔이라고 하면은 남자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여성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은 일단 가족들부터 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 가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또 뭐 성희롱도 당하고 뭐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첫째는 그렇게 이번에 당해서 자기가 뭐 도저히 이제 잊지를 못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무래도 그 남성들 위주로 조직이 꾸려져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소수의 인원
미성년인 상태에서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 네네. 보니까 그런 데서 받는 어떤 상대적인 피해 같은 것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팔에는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좀 조금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네팔에 요즘은 제가 들었던 걸로는 이제 그런 여성들만 있는 그런 회사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 회사가요? 위한 회사가 생긴다고 해서요. 그런 뭐 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총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조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근데 카자흐스탄은 여성들이 그래도 사회 진출 좀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그래도 이제 남자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이 많긴 한데 일반적인 기업 안에서도 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카자흐스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너무 맞아요. 많이 풀렸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까지 마련이 됐지만 사실 그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까지 같이 따라가기엔 참 시간이 그쵸, 오래 걸리거든요. 걸리죠. 인식이라는 건 바뀌는데 생각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법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이 됐어도 사실 뭐 90년대 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도 않았지만 네. 그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니까 네. 위에 상사의 상사의 말이면 말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복, 되죠. 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 네.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뭐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기 때문에 이슈화 자체가 아예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두 나라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요즘 그래도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뭐 회사라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큰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네팔에도 2015년 때 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뭐 성희롱 방지법이라는 거를 실시했어요. 근데 법이 2015년 때부터 했다고 했는데 네. 네. 아직까지도 이런 법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이상 뭐 갑질 논란 이런 거는 옛날부터 또 이제 우리는 왕들이 이제 2008년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말하는 거 모든 게 법이 되고 네. 그럴 때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런 힘든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직장 안에서도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법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런 방지법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조차를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졌지만 네.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 직장 안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해당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어디 경찰서나 이렇게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상사부터 일단은 알려줘야 되고 상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정리할 수 있으면 거기서 정리되는 거고 음. 이거를 안 되면은 상사가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리더나 지도자한테 넘기면은 그래야 이게 뭐 경찰한테 가거나 법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상사가 다 정하는. 그렇죠. 뭐라 해야 되나? 상사가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법을 만들어졌는데 상사가 네. 직접 직장인한테 네. 이렇게 뭐 성희롱하거나 아니면 그런 괴롭힘을 그러니까요. 했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법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중립적인 사람이나 네. 기구나 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해자가 판단을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아예 안 신고 되는 거죠.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네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소리가 이제 회사 안에도 그런 아예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을 신고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아예 팀을 꾸려서 꾸며서 약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관련 법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은 없고 네.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의 노동법을 찾아왔는데요. 매주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아가네요. 그래서 노동법을 봤는데 굉장히 정말 그 근로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에게 정말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뭐 업종에 만약에 어떤 특별한 뭐 기자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조건이 다 되는데도 거기서 이제 회사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종교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만약에 이제 그 영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가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회사를 상대로 내가 차별받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업무를 더 많이 시키거나 그렇다면 네. 가서 또 법원에 가서 그 소송을 걸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딱 일주일 안에 이러이러한 업무가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그런 기준이 있대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만약 거기서 살짝이라도 어긋나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가서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냥 노동법이 혜택을 너무 탄탄하게 만들어놨. 네,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성격들이 좀 센 편이어가지고 그 과다 업무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업무를 이제 좀 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런 금지법이나 그런 것보다도 뭔가 그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뭔가 얽혀 있는 그런 법을 좀 카자흐스탄에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딱 1년이 됐어요. 네. 네.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두 분 특히 또 이제 우리 수잔 씨는 한국에서 직장 오랜 생활을 또 오래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느꼈을 때 1년 전후 혹시 뭐 네. 좀 피부에 와닿을 정도만큼 변화가 좀 있나요?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길고 또 짧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은 변화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 놀림을 당하는 피해자가 솔직하게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네.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고 제가 이제 신고를 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직장 내에서도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왕따시키거나 쟤는 정말로 왜 충분히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네. 하면서 거기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그냥 이거를 어떻게 뭐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을 만들어졌지만 저는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호 정말로 어떻게든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1년 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쓸모가 있는 법인가요? 라고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진짜 저보다 오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뭐가 아니에요. 더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인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턴이고 인턴.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도 예전보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런 직장 생활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님이라든지 그런 상사분들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행동을 좀 했거든요. 있죠.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다가 요즘 이런 거 하면 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약간 뭐 죄송하다 약간 뒷걸음치는 몰랐다 그런 거는 있죠. 약간 몰랐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때 약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식이 없다는 거? 왜냐면 회식을 옛날에 약간, 정말 예, 학교 장소를 안 다녔을 했어요, 때, 요즘. 네. 맞아요. 학교 다녔을 때는 막 직장 다니는 그런 이제 오빠 언니들 막 선배들이 있었을 때 막 네. 뭐 회식 때문에 뭐 힘들다 아니면 뭐 이날은 회식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정말 회식이 없고 있어도 강요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오히려 이제 회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맨날 막 약속 있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슬퍼하시고 막 도대체 왜 맨날 약속 있어 이러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경향이 그래도 요즘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내기 씨 의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법을 뭔가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뭐 네. 이런 사례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법이 만들어졌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서로 조심하게 되는 네. 경향은 맞아요. 확실히 네.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법 시행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네. 볼 수 있는 네.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랜만에 갑자기 또 네? 뭐예요? 오랜만에 퀴즈다. 네. 두 분의, 뭐 두 분이 워낙 또 아니에요. 똑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맞추실 거라고 기대를 두들겨 합니다만.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깜짝 퀴즈.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트럼프 휴지를 주시면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선물이 없네요. 네. 아 네. 오늘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법 지난해 16일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로 1년을 맞았습니다. 네. 아이고. 자 객관식이고요. 제가 4가지의 사례를 언급해 드릴 거예요. 네. 이 4가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사례를 찾으시면 돼요. 걸리지 않는 사례. 걸리지 않는 거. 예. 1번 직원 B씨가 상사 A씨에게 저기 부장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식 자리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사가 나 때는 말이야 신입이 회식 때 집에도 못 갔어 안 아픈 것도 능력이다 라떼 라고 스콜스. 말하는 경우. 자 2번 걸린다. 팀장 A로부터 업무 외에 부당한 사적 지시를 받은 직원 B가 다른 팀 상사인 C를 찾아가서 부당함을 호소했어요. 다른 팀 팀장님한테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들은 팀장 A가 그래? 너 그렇게 부담스러워? 너 일 안 시킬게. 라고 B에게 어떤 업무도 주지 않고 어허. B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내가 걔를 얼마나 그렇게 아꼈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다 말을 하고 다닌 경우. 좋은데? 2번. 일을 그다음에 안 주는 3번.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주민 B씨 그리고 그 주민 B씨가 지속적으로 경비원 A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 네. 그리고 4번. 코로나19 사태로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했더니 상사가 너는 지금 회사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라고 말한 경우.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1, 2, 3, 4번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사례는 몇 번일까요? 와 이거 걸리지 진짜 않는 어려운데요. 의외로 쉽습니다. 왜요? 아 정말요? 네, 의외로 왜요? 쉬워요. 힌트 드릴까요? 네. 네. 1, 2, 3, 4번 중에 직장이 환경이 아닌 데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긴 했는데 3번이 직장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요? 직장은 아니죠. 3번. 음. 저도 3번이나 4번으로 3번. 전 3번으로 갈게요. 3번. 3번. 나 2번인가 3번인가. 아 근데 2번이 2번은 오히려 근데 더 오히려 안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음.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이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경우는 사실 고객의 관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대표의 친인척 같은 그런 3자에 의한 괴롭힘은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연기력이 좋습니다. 네,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전 이번에 상사가 왜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왜 갑자기 일이 많다 그러는데 일을 아예 안 시킨다는 진짜.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저도 한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이런 상사가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어요. 뭐 애기도 아니고 비뚤어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아까 그 경비와 주민 사이에 네. 있었던 갈등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렇죠. 요즘 사회적인 부당하죠. 문제거든요. 네. 이것도 갑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제도적인 관리 자체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그렇죠. 변화라든가 이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사람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젠 저희가 앞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네. 먼저 오내기 씨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어가 한국에서는 이제 통과가 된 지 법적으로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 괴롭힘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1994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근로자가 그런 직장 환경 내에서 부당한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일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위반되면 처벌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군요. 역시 선진국. 네, 스웨덴이 훨씬 막 그런 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좀 강하고 많이 네. 나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뭐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법 또는 공지자 규정에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특히 형법에도 이 부분을 넣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뭐 회사의 그런 상사에게 네. 징역이 한 2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3만 유로 이하의 그런 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보통 직장 내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어떤 입증을 입증을, 예.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건데 프랑스는 쉽게 말해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프랑스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아하, 같습니다. 그런 거 있구나. 자, 오늘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저희가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떤지 저희도 한번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그럼요. 뭐 오늘을 계기로 직장 내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직장은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